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외국 선박에 승선했던 항만 노동자 45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왔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내렸다 하면 주택과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복도로와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일선학교 3곳에 고교학점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 2024년까지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항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해외 입국 선원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검역 지침을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3주 만에 또다시 부산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시나 해외에서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원입니다. 항만 방역 지침이 강화돼 하선을 신청한 선원들에 대한 승선 검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원 1명의 확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허점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내 항만 근로자들이 확진자가 탄 배 위에 오른 겁니다. 원양어선은 입항할 때 서류 검역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입항 이후부터 확진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6일간 선박 수리 등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해운선사 관계자와 선박 수리공, 도선사 등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45명입니다. 45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15일 부산시로 통보하였습니다. 45명에 대해서는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되며 이분들 중에 증상이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었고 이분은 어제 검사를 시행하였고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투발루 국적 선박은 6월 16일 전자검역을 거쳐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지난 7일 공해상에서 선원을 교대한 뒤 8일 다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확진 선원의 감염 경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입항 선박에 대한 승선 검역 기준을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설령 고위험 국가로부터 입항하는 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에 선원 교대 등에 의한 승선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선 검역 대상으로 안내하는 등 선원 교대 선박 관련해서 승선 검역을 강화해서 실시하기로.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1일 홍콩에서 입국한 A씨는 14일 새벽 집을 나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11일 태국에서 입국한 B씨는 입국 때 자가격리 장소로 써낸 자택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에 있다가 불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백종원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비 의약품법과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 및 긴급 사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백신과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을 지정해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고 기술과 인력,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 16명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5월 5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휴업을 권고한 PC방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업종입니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부산시가 지원했던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을 받은 곳과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택과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복도로와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토사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뒤섞인 위로 각종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서구 남부민동 주택 붕괴 현장입니다. 20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해 주택이 붕괴된 겁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에는 원도심의 한 주택 담장이 넘어졌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앞집 지붕에 위태롭게 걸쳐 있고 콘크리트 집안은 균열이 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궁하는 굉음에 주택 내부에 있던 80대 어르신은 부랴부랴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는 게 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억지로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일어났는데 앞집에 아저씨가 하수나 아저씨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넘어져가 있더라고. 난 너무 놀라서.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축대가 무너져 내려 주택이 반파됐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일가족 3명이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피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 잇따른 붕괴 사고에 삼복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끝났니 이래 자꾸 쓰러지면 장마철 되면 위험하니까도. 장마철 붕괴 사고가 집중되는 삼복도로. 왜 그런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삼복도로 특성상 주택 대부분은 비탈에 지어져 있습니다. 또 주택이 오래돼 곳곳이 갈라져 있는가 하면 집을 바치고 있는 집안은 약화되기 일쑤입니다. 담장에는 주먹이 드나들 정도의 커다란 균열이 생겼고 손을 대자 흔들거립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삼복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상당수가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집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은 도심 속 폭탄이나 다름없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평상시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 진단을 하고 평상시에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 빈집은 5천여 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의 폭탄을 도심이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최근 부산 지역 곳곳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또다시 비가 예고돼 있어 걱정입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문현동의 골동품 상가 거리입니다. 붉은 흙탕물을 덮어쓴 가전제품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안에는 물이 찼던 높이로 누런 얼룩이 졌습니다. 일부는 전기가 끊겼고 전기가 들어온 점포는 짐 말리기에 바쁩니다. 지난 10일 부산에 큰 비가 내려 동천이 범람했습니다. 일대 저지대 주택과 상가 70채와 차량 170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고지대는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옹벽에 있던 토사 수십 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날 남구에 내린 비만 220mm에 달합니다. 200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고 이 중 토사 유실은 27건이나 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집 앞 축대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붕괴 우려로 대피까지 해야 했습니다. 우리 전봇대 뭐 스파크 일면서 막 뻥 터지고 하고 넘어가고 우리 집 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넘어지고 이게 이제 그 산사태 나는 그 현장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 앉아 있으면 불안해요. 남구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침수, 토사 유출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 조치하고 신속한 자연재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다음 주 장마 전선이 다시 부산에 걸칠 것으로 예고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고교 학점제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15일 동성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학교 환경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17일에는 해화여고에서 23일에는 부산진여고에서 완료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는 제도로 교과별 특성과 수강 인원에 따라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가 설치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4년까지 일반고 고교 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일 오후 3시쯤 동서고가도로 범내골 램프 주변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차량이 고장을 일으켜 2개 차로를 막아선 뒤 멈춰 극심한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모 어린이집 원아들의 집단 식중독은 급식이 원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인체 검체를 비롯해 보존식과 문 손잡이 등 환경검체 198건을 조사한 결과 수박 화채와 잡채 외에서는 추가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은 이 어린이집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6개월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검토 중입니다. 부산 진구는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31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클린 숙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린 숙박은 영업주가 친절과 위생, 안전 등 14개 항목을 월 1회 이상 자율 점검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구는 자율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실련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의견서에서 원도심 삼복도로 주요 조망점에서 북항 바다와 부산항대교, 영도 복례산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북항 1단계 복합 도심지구 건축물의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페라하우스와 랜드마크 부지 외에 해양문화지구 등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매각되지 않은 수익용지 일부를 시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자산화를 통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산하 노동상담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담소는 무시와 차별, 업무 제외 등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15개로 구분한 결과 전체 상담 건수 267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폭언으로 36건, 1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직 종용이 11%, 따돌림과 협박이 각각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상담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부당한 환경과 사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도심 빈집이 문화와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합니다. 부산시는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빈집 재생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30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 빈집을 문화 인프라와 청년 창업, 주거 공간, 마을 기반 시설 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힘든 빈집은 철거한 뒤 주민 쉼터와 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비대면 원격 게임 개발 행사인 BIC 온라인 게임잼 2020을 다음 달 20일부터 나흘간 진행합니다.
올해 3회째인 BIC 온라인 게임젠 2020은 원격으로 즉석 팀을 만들어 특정 주제로 게임을 만드는 행사로 게임 개발자들이 지역과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참가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는 87명이 참가해 20개 게임 콘텐츠가 개발됐습니다. 부산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8개 교회 8개 학과가 스마트 기계과 등 첨단학과로 개편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0년 직업개교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신산업 분야와 지역 전략 산업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명공고의 기계과는 스마트 기계과로 대진전자통신고의 전자통신과는 스마트 콘텐츠과, 부산디지털고의 디지털 전기과를 소방안전과, 부산컴퓨터과학고의 소프트웨어과와 금융회계과는 사물인터넷과로 개편합니다. 이들 학과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가 맞춤형 영화 영상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하나로 영화 마케팅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영화 마케팅에 관심 있는 관련 전공자 또는 영화인 등 1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영화 마케팅 과정은 올해 개설된 6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8일까지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또는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가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 10명에게 경량 리어카인 금정 안전 드림카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어카는 무게가 50kg인데 비해 이번에 지원하는 경량 리어카인 금정 안전 드림카는 22kg에 불과합니다. 금정구는 오르막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가벼운 리어카를 지원함으로써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는 오는 21일 금정구청장과 오성금속회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 안전 드림카 전단식을 진행합니다. (7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5도며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으니 외출 시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동부, 경북 북부, 전라 내륙의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남부 최대 1.5m, 남해동부 최대 1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 많이 끼면서 일요일부터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차는 짙은 먼지만 닦아내는 정도가 좋겠고요.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날씨 변동 가능성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